본사를 옮기려던 성진지오텍이 지역사회 반발을 의식해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지기업에 인수된 향토기업들의 본사 이전 문제가 지역 상공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차량들이 잇따라 고장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제 차에 기름 탱크에 있는 기름을 채취한 기름인데 그중에 4분의 1이 물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40대 가장이 아들과 함께 종적을 감춰 경찰이 검거에 나섰습니다. 6시간 만에 아들은 발견됐지만 흉기를 든 것으로 알려진 남성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울산시가 추석 연휴 동안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감축 운행됩니다. 장려 문화가 바뀌면서 울산의 화장률이 80%에 육박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 베이비 부머는 17만 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1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에서 복합 문화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대표 도서관 설립과 지자체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액션 영화 테이큰2와 미국식 코믹 영화 19권 테드가 개봉했습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를 시네마 산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포항으로 본사를 옮기려던 성진지오텍이 지역사회의 반발을 의식해서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지기업에 인수된 향토기업들의 본사 이전 문제가 지역 상공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진지오텍이 오늘 개최할 예정이었던 이사회를 다음 달 초로 전격 연기했습니다. 당초 오늘 이사회에서는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 플랜텍과 합병하면서 본사의 포항 이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토기업의 본사 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강도 높은 반발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결정을 할 단계나 발표할 단계가 아니고 모든 게 방법을 찾아가는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울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성진지오텍의 본사 포항 이전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울산의 상공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3년 전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 본사를 울산에 두기로 했다며 본사 이전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울산이 성진지오텍을 위해서 베풀어진 사랑 등을 충분히 헤아려서 이번 본사 이전 논의를 대승적 차원에서 철회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비록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본사 이전 논의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이 높아질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울산의 향토기업 가운데 성진지오텍처럼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 삼창기업과 한택, 대경 테크노스와 신한기계 등은 아직까지 본사 이전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본사 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은 단순한 생산기지로 전락해 세수 감소와 자금의 역외 유출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도서관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복합 문화교육 공간이 되려면 이 지자체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도 늘리고 도서관끼리 통합된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으로 이민 온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업이 개설된 한 도서관. 도서관은 책을 읽는 교육 공간뿐만이 아니라 복합 문화 교육 공간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도서관은 교육청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하는 추세이고 경기도는 90%가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도서관 수와 장서 수가 하위권인 울산은 지자체가 공공도서관을 더 많이 설립하고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주요 도서관을 교육청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운영비의 7%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이 30%, 대구, 인천이 2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도 지자체와 협력하고 전체 도서관들이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7년 시행된 도서관법에는 시도는 도서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대표 도서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울산은 시청과 교육청이 운영비에 대한 의견차가 커 5년째 대표 도서관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도서관끼리 협력 네트워크라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 집중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형태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울산시는 내년부터 대표 도서관을 지정할 예정이지만 부산 같은 통합된 서비스는 2017년 시립도서관 준공 뒤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울산의 대표 도서관을 지정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미래상의 척도라는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고장난 차량이 정비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차량 여러 대가 이처럼 고장이 났는데요. 기름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두고 운전자들과 주유소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9살 김모 씨는 지난 10일 밤 8시 50분쯤 울산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선 겁니다. 80km 달리는 그 도로에서 기름 때문에 차가 멈췄다 하면 그건 죽어야 되지. 그래 겨우 살았다 하는 게 천만다행이라요, 진짜로. 서비스 센터에서 연료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은 김 씨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분석을 의뢰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름의 16.2%가 물이라는 거였습니다. 같은 날 이 주유소를 이용한 54살 안상열 씨도 3km가량을 달리다 차량 시동이 꺼졌습니다. 제 차에 기름 탱크에 있는 기름을 경찰관 입회하에 채취한 기름인데 그중에 4분의 1이 물입니다. 심지어 피해 차량 가운데 주요한 기름의 42%가 물인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에 접수된 이 같은 피해 차량만 5대. 모두 지난 10일 오후부터 11일 사이 같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피해 차주들은 같은 주유기를 사용한 차량에서만 이 같은 문제가 생긴 만큼 물이 섞인 휘발유를 판 주유소 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측은 그럴 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5월달에 우리가 공사를 해가지고 탱크 검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들어가면은 센스가 울립니다. 그것도 작동이 안 돼 있었고. 피해 차주들은 민사소송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며 해당 주유소는 석유관리원의 공식적인 분석 결과가 나오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어젯밤 동구에서 40대 가장이 초등학생 아들을 납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찾았지만 마약 투약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이 가장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순찰차가 동구 남목동 일대를 수색합니다. 경찰이 쫓는 사람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 43살 손모 씨. 손 씨는 어젯밤 7시 50분쯤 부부싸움을 한 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데리고 자살하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다급해진 손 씨의 부인은 흉기를 든 남편이 마약에 취했을 수도 있다며 아들을 구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신의 차에 아들을 태운 손 씨는 밤 8시쯤 자신의 집이 있는 방어동을 출발해 1시간 반 뒤인 9시 반쯤 남목동에 자동차를 버려두고 아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경찰 순찰차가 자신의 차를 발견하자 차를 버린 겁니다. 손도끼 들고 아이 데리고 있다니까 일단 아이 안전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일찍 수색했죠. 경찰은 부인과 함께 아들만은 보내달라며 끈질기게 손 씨를 설득했고 손 씨는 신고 6시간 만인 새벽 2시쯤 동구청 앞에 아들을 데려다 놓고 다시 도망갔습니다. 경찰은 손 씨가 마약을 했을 경우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고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울산을 방문해서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연휴 직후인 다음 달 4일 울산을 방문해 새누리당 울산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다음 달 중으로 울산을 방문해 울산 지역 지지층 확산에 나설 예정이며 안철수 후보도 다음 달 초 철수 산악회 울산지부 발족에 맞춰서 울산에서 첫 대선 행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은 울산 교육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교육행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울산시는 교육청이 제안한 토요 프로그램 활성화와 찾아가는 영어마을 확대,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울산시가 제안한 울산 대표 도서관 지정과 학교 용지 매입 협력, 그리고 과학기술 제전과 평생교육 박람회 공조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2014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 설립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교육청은 총 사업비 879억 원 가운데 334억 원만 확보했을 뿐 545억 원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245억 원은 자체 부담하고 300억 원은 울산시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울산시도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해 등 한국 영화가 강세인 극장가에 추석을 앞두고 해외 액션 테이큰2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메리다와 마법의 숲, 그리고 미국 코믹 영화 19금 테드도 개봉했습니다. 이스탄불을 여행 중이던 커플은 알 수 없는 일당의 기습을 받고 납치됩니다. 복면에 가려진 주인공은 소리에만 의존한 채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까스로 탈출해 역추적에 나섭니다. 전직 특수요원의 전처와 딸 등 가족을 구하기 위해 일당을 처벌한다는 액션으로 추석을 겨냥해 미국보다 일주일 먼저 개봉했습니다. 말 타고 활쏘기를 좋아하는 스코틀랜드의 천방지축 공주 메리다. 엄마가 자신을 우아한 공주로 만들기 위해 공주 수업을 받게 하고 결혼까지 강요하자 마녀에게 엄마를 곰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합니다. 몬스터 주식회사를 제작한 픽사의 신작으로 인물과 풍경의 사실적인 묘사가 눈길을 끕니다. 말을 타고 걷기까지 하는 곰인형 테드는 35살로 자란 주인공 존의 오래된 친구입니다.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시도 때도 없이 음담패설을 건네고 여자들에게 추파까지 던집니다. 곰인형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마음은 소년이지만 육체는 성장한 남성들을 보여주는 미국식 성인 코믹 영화입니다. 시네마 산책 김혜진입니다. 울산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부터 닷새간 비상진료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10곳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5개 보건소는 순환진료에 나서며 남구달동 가람약국은 심야에도 계속 문을 열 예정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생기면 119나 응급의료정보센터인 1339로 신고하면 적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연휴 기간 동안 시내버스 운행은 평균 30에서 40% 줄이고 지선버스는 하루에 최대 34대, 마을버스는 최대 22대까지 운행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화장률이 80%에 육박하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화장률은 79.8%로 전국 평균 71.1%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85.5%를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51.9%에 그쳤습니다. 울산 지역 전체 인구 가운데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 부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울산 지역 베이비 부머는 전체 인구의 15.9%인 17만 명으로 16.4%로 1위인 부산에 이어 2위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베이비 부머가 낳은 에코 세대, 즉 1972년부터 92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8.8%로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수출은 73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8.2%나 줄면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무려 35.1%가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 수출도 6.8%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 가운데 19개월 연속 수출 1위를 지켜온 울산의 위상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공 능력 평가 38위인 극동건설의 부도로 울산에서도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 공사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울주군 범서업과 포항시 남구를 연결하는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 309 공사를 맡고 있는 극동건설은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해왔지만 이번 부도로 공기 지연이 예상됩니다. 한편 극동건설은 울산에서 주상복합과 아파트 공사를 했지만 모두 분양을 마쳐서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던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특별협의 본교섭이 다음 달 말로 연기됐습니다. 현대차 노사와 비정규직 지회는 당초 오늘 울산 공장에서 특별협의 본교섭을 갖기로 했지만 정규직 노조가 신임 대의원 선출이 끝나는 다음 달 19일 이후로 교섭을 연기를 요청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울주군 간절곶 동쪽 14km 해상에서 바다에 뛰어든 베트남인 선원 4명 가운데 실종된 선원 1명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해경은 부산해경과 함께 인근 해역을 수색하고 있지만 성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구조된 베트남 선원 3명에 대한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모두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입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 이웃을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43살 김모 씨에게 검찰 구형인 징역 3년보다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과 22범인 김 씨는 지난 5월 이웃에 사는 50살 송모 씨로부터 늦게 귀가한다고 얼굴을 맞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6살 서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벌금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됐지만 지난 5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다른 조직폭력배를 찾아가 폭행한 울산 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47살 이모 씨 등 5명과 기물을 파손한 26살 손모 씨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1시쯤 남구 삼산동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업주의 연락을 받고 주점으로 찾아가 다른 조직폭력배인 손 씨 등 손님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돈을 갚지 않은 사회 선배를 찾아가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한 또 다른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46살 허머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추석을 맞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6억 2천만 원을 울산시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S-오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 2,200포, 시가 1억 원 상당을 공동모금회에 기증했고 한우협회 울산지회는 한우 국거리 300kg을 푸드뱅크에 전달했습니다. 차세대 융합소재 원천기술 개발의 거점이 돼 울산 융합신소재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시와 유니스트 그리고 한국화학기술연구원이 함께 설립한 이 센터는 14명의 연구원이 에너지 환경 융합형 신소재 개발과 나노입자 활용 분리막 소재 개발 등을 연구하게 되며 2017년까지 185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됩니다. 울산상인은 오늘 유엔 산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와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지원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울산상인은 이번 양해각서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중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 등 개도국 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4회 의용소방대 한마음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오늘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60개 의용소방대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소방기술과 기초체력을 겨루는 것은 물론 장기자랑도 함께 열려 친목을 다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 중학교 3학년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입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입시 설명회에서 시 교육청은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선취업, 후 진학 체제인 재직자 특별 전형이 확대됐다며 학교별 입학 전형을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선선한 가을 정취를 한껏 느꼈는데요. 이상미 캐스터, 내일 날씨는 어떤가요? 네, 지금 제 뒤에는 가을이 깊어짐을 알리는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었는데요. 내일은 초속 3m로 오늘보다는 약하지만 다소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습도가 최고 85%까지 오르면서 불쾌지수가 높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서 한때 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이 20도에서 23도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 들어 흐려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으로는 전주 15도, 광주 1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영남지방은 내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 지나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액티비아 효과, 대한민국 주부님들도 확인했습니다.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속이 불편했는데요. 정말 아침이 편해졌어요. 아랫배가 진짜 후련해요. 특허 유산균이 아랫배를 후련하게. 바꾸세요. 아침이 달라져요. 액티비아, 액티비아. 호주에서 온 세노비스 아시죠? 세노비스에서 50대 이상을 위한 트리플러스 50이 나왔어요. 50이 넘어가면 필요한 영양소도 달라지니까 50대에 맞게 중요한 건 더 담고 줄일 건 줄이고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까지 제대로 담은 트리플러스 50 추석 선물은 세노비스로 클릭 쉽죠.